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이 단어들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셋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 차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 단어들 비슷하게 들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섞어서 쓰곤 합니다. 사실 그럴만도 해요. 이 세 가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섞어 써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이 복잡한 개념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자존감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은 사회적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이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배우자를 속였다고 해볼게요. 그들이 느끼는 건 이런 식입니다. 이건 안 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전혀 문제없어. 이 차이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나 청부살인자, 심지어 기업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꼽힙니다. 그들은 정말로 누가 다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 둘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둘 다 나쁜 짓을 하고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들의 자율신경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작동해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규칙을 어길 때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긴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런 신체적 반응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긴장하지 않으니까요. 사이코패스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들만의 방식으로는 받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 중에 경찰차가 뒤따라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마 심장이 뛰고 설마 나 때문인가 하며 긴장하시겠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경찰이네. 내가 잡히겠군. 심지어 트렁크에 시체가 들어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차를 멈춥니다. 벌금을 내고 변호사를 구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법이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제 권리를 침해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단순히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뇌 구조와 신경체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PET 스캔을 통해 그들의 뇌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잠깐, PET 스캔이요?
여기서 PET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펫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PE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파진난 이미션 토마그래피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스캔 방식이에요. 이 스캔으로 밝혀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이코패스의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감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요. 즉, 공감 능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이에요.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의 리더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감옥에 가는 일이 많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코패스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통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도 하죠. 반면 소시오패스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 존재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실제로 사이코패스의 부모 중에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행동이 어디까지 학습된 것이고 어디까지 유전적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진짜 사이코패스는 타고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겉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말솜씨가 뛰어납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이 특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쉽게 속이거나 빠져나가죠. 그럼 그들이 이런 행동을 배우면서 사회에 잘 섞여 들어가는 건가요? 하지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 가짜예요. 겉으로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죠.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드러날 수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조차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 행동 패턴이 나타나야 합니다. 15세 이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무단결석, 또래에 대한 폭력, 도둑질, 학교 중퇴, 동물 학대, 방화. 이들은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이 15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만 사이코패스 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거나 강압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범죄와 폭력을 배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소시오패스는 생존 본능으로 이런 행동을 학습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이죠. 예를 들어 경찰에 잡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긴장하거나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에도 익숙해지고 그들만의 세계 질서에 적응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그 후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 이런 경우에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마치 특정 환경이 만들어낸 훈련된 성향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가정,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직업 환경에서 이런 성향을 키우게 되죠. 심지어 군사훈련 같은 환경에서도 이런 특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상담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상담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상담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변화를 원할 때 스스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믿죠. 그렇다면 커플 상담처럼 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상담에 오게 되는 유일한 경우는 법원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조건부 석방 조건으로 상담을 명령하거나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죠. 이처럼 외부적인 강요가 있을 때만 상담실에 나타나며
그마저도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사이코패스가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 대해 신경을 쓸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들에게 감옥은 단순히 사업 비용 같은 겁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 정도로 여기죠.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소시오패스도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150달러가 필요하네. 저기 술집이 있네. 그냥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자. 행동이 먼저고 생각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 사기, 절도 같은 행동을 쉽게 저지르고 일관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의 삶은 흔히 사기꾼 같은 삶으로 묘사됩니다. 가명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상황도 크게 개의치 않죠. 만약 누군가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힘들고 복잡한 것을 넘어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심지어는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상대를 서슴없이 버리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대처 방법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관계를 끝내는 것.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이 관계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당신의 노력과 헌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과 조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와 1년간 사귀다가 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남자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정말 완벽한 연애 상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제 시간에 지키고 선물을 사오고 그녀가 원했던 모든 걸 해주며 다시 그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사귀게 되었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명절에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잘했고 마치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나 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1년 동안 널 속이려고 연기한 거야. 내 마음을 부수고 싶어서 그랬어. 이 모든 건 가짜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널 망가뜨리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이런 행동은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필요할 때는 완벽하게 연기하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누군가를 고의로 아프게 하려는 걸까요? 공감은 긍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고통을 통해 힘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조종하거나 파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그 고통을 즐기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분석할 줄은 압니다.
공감과 이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과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한 뒤 그걸 이용해서 고통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공감 부족이 아니라 상대를 철저히 조종하고 파괴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완벽한 카멜레온처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그들은 종종 최고의 세일즈맨이나 이상적인 연애 상대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세상을 자신의 도구로 보며 사람 역시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거나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관계는 한때는 완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조종과 파괴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 가차없이 떠나거나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빨리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결국 끝을 맞이하며 그때가 되었을 때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들의 조종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뜩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할 순간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결국 끝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입을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가지 유형의 나르시시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존 기술입니다. 더 많은 심리학과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